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혼다 고이치, 출판사는 동양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혼다 고이치, 마케팅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96년 배낭여행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귀국 후 아버지의 골프 회원권 판매업을 도우면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수완을 발휘해 기울어가던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한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 의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돈 할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나에게 말을 걸었냐고? 내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줄곧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돈 할배는 이런 나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돈 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러한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돈 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기쁨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돈을 흐르게 하는 에너지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들어봐. 우리는 늘 흐르고 있어. 그 흐름을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는 너희 인간들 마음에 달려있지. 그리고 우리의 흐름을 빠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단다. 흐름을 빠르게 하는 마음이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복습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흐르고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을 것. 이런 마음이 우리를 활발하게 흐르게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에너지가 돼. 내가 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야.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어느 쪽이 돈을 기분 좋게 받을까? 그거야 기쁘게 쓴 쪽이겠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이제는 알아챘겠지만 당연히 돈도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행복해진다. 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진실이 어떻든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돈이 그들 사이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흐름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월급을 받으면 기쁘지? 그런데 그 돈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쓴 돈일 거야. 그렇다면 네가 쓴 돈도 다른 누군가의 월급으로 쓰이겠지. 즉, 네가 돈을 씀으로써 네가 모르는 누군가도 행복해지는 거야. 누군가가 쓴 돈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쓴 돈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 흐름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 흐름은 영원히,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거야. 돈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돼. 왜냐하면 돈을 쓴다는 건 돈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돈을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흘러간 것은 다시 흘러온다라고 믿게 되니까. 다시 말해, 돈을 잃는다는 공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돈을 남겨둔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지. 맞네요.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겠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돈도 언젠가 제게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부터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거야. 사람은 저마다 돈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갖고 있어. 이 그릇이 클수록 돈이 들어오기 쉬워지지. 그리고 이 그릇의 크기는 돈의 흐름을 얼마나 길게 상상할 수 있는가로 결정돼. 바로 눈앞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거야. 그 반면에 돈의 흐름을 멀리까지 내다보는 사람의 그릇은 저절로 커지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야. 바꿔 말하면 지금보다 좋아지고 싶어서지. 그런데 어딘가에서 너를 대신한 누군가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네가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지. 돈을 받으면 기쁜 것처럼 돈을 쓰는 것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도 돈을 쓸 때 꼭 떠올려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이야. 돈을 쓸 때마다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그걸 항상 자각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야. 많은 사람이 돈을 쓰는 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착각이야. 사실 돈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플러스로 만들어줘. 너희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네가 조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지.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해. 즉, 돈을 쓸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인간은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과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해. 그래서 돈을 쓸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돈을 잃는다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없게 되지. 이거야말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인드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려면 머리로 이해한 걸 마음으로도 느껴야 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음미하기가 최고지. 너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기쁨을 됐다,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처럼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말로
외치고 음미하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당연하지. 게다가 있는 힘껏 외치는 게 좋아. 물론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만 외쳐도 돼. 근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려면 요령이 필요해. 바로 행복의 문턱을 낮추는 거야. 너희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보통이다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구나.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게는 기쁨이나 감사를 느끼지 않게 돼. 즉, 행복의 문턱만 높아질 뿐이야. 문제는 돈을 쓰는 기쁨이나 감사를 음미할 기회도 줄어든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행복의 문턱을 낮추고 지금까지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게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요령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서 사는 거야. 이를테면 미소가 멋진 사람, 기분 좋게 응대하는 사람한테 사는 거지. 그러면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다 보니가 아니라 물건을 살 때는 좀 더 그 점을 의식해야 돼.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인상이 좋네 라거나 멋진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사는 거야. 물론 애초에 돈을 씀으로써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레 생기기 마련이야. 하지만 기쁨과 감사를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 좋은 기분으로 물건을 산다라고 의식하는 것도 필요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훈련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홈스테이 할 곳을 발견하는 거야. 하루 종일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말문이 빨리 트이겠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돈을 대하고 싶으면 돈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 쉽게 말해 행복한 부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행복한 부자 중에서는 책이나 동영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보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돈을 대하는지 알 수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죠?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키포인트는 상상력이야. 내가 쓴 돈이 어디로 갈지 가능한 한 멀리까지 상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카페에 낸 돈은 그곳 직원의 월급으로 나가게 돼. 또는 재료를 사는 데 쓰이겠지. 만약 그 카페 직원이 학생이라면 받은 알바비로 좋은 옷을 사거나 친구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상상해 보는 거야. 금액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씀으로써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풍요로워지거든. 이 훈련은 스스로가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걸 실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마음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돈을 쓸 때마다 풍요로움의 흐름을 상상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신을 실감하는 반복 연습이 필요해.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 빠지면 자신의 기쁨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돼. 예를 들어 네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너를 위한 거잖아? 그런데 동료들을 위한답시고 무리해서 매일 10잔씩 산다고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면 결국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쉬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쓴 돈.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 어떤 기쁨을 만들어낼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이 아니니까 대부분 쉽게 쓰지. 그러니까 쉽게 벌어서 쉽게 쓰고 또다시 쉽게 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완성되는 거지. 대부분은 돈 버는 법을 갑자기 바꾸는 걸 힘들어해. 그러니까 우선은 쓰는 법부터 바꿔보는 거야. 쉽게 벌고 싶으면 쉽게 쓰면 돼. 전에 말한 투영 이야기를 떠올려봐. 투영이라면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타인도 기쁘게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받을 때도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죠. 돈을 쉽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쉽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돈을 쉽게 쓰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 훈련이라고 해봤자 간단해. 우선 1,000원 정도를 아무 생각 없이 써봐. 만약 이 정도의 금액은 평소에도 별 생각 없이 쓴다면 5,000원이나 10,000원을 써보는 거야. 지금까지는 고민하며 썼던 금액을 한번 쉽게 써보는 거야. 그리고 점점 더 금액을 올려봐.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쉽게 돈이 들어오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야.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써보라는 거야.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돈을 써야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왜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써보라고 하는 거냐면 그건 쓰는 법이 추후 받는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자신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돈을 받아도 괜찮다는 뜻이랑 똑같아. 가치가 있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 인간의 고민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함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 문제는 그런 생각은 돈을 받기 어렵게 하는 마인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인간은 가치가 없으니 그런 사람은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야. 그럼 돈 할배,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써보는 거야. 생각을 잠시만 비우고 한번 낭비를 해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돈을 써보라는 거야. 게다가 없어지면 속이 좀 쓰린 금액이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한 젊은이한테 이 방법을 권한 적이 있거든. 그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엄청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게다가 순식간에 매출까지 늘었대. 승부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돈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돼. 그럼 어디에 써야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까? 바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돈을 써보는 거야. 원래 돈은 자신의 여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 즉 이득을 보지 못하는 곳에 돈을 일부러 써보라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바로 기부야.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한 기부는 나에게 조금 큰 금액을 낼 때 효과가 있어. 지금 당장 기부를 해야 돼. 결심이란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흐지부지 되거든. 지금은 힘드니까 라면서 뒤로 밀어버리면 힘드니까 돈을 못 낸다라는 상황만 계속 반복될 뿐이야.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냅다 질러버리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된다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도 기쁘겠지? 그런 사람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돈들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지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걸 실감하면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다 보면 자연스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럼 들어오는 돈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2명, 3명, 그리고 10명, 100명도 기쁘게 하고 싶어져. 그러다 보면 돈이란 무진장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너도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더 실감하면 좋겠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사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야. 세일 때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은 평소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면 결국 싼 가격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만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 세일한다고 덥석 사지 말라는 거야. 예컨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세일 때 충동 구매로 산 물건을 선물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멋진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그런 발상으로 물건을 골라야 돼. 나도 모든 절약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무조건 싸게 사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신기하리만치 자신도 싸게 팔리게 돼. 돈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건 한 몸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파는 물건에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강하면 다른 사람도 네가 파는 물건에 돈을 아끼려는 경향이 강해져.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싸게 산다와 자신의 일을 싸게 판다도 한 몸이니까. 나를 최고가로 팔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그 2번째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야. 감사와 감동이요? 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돈을 쓰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였지?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감사의 효과를 알려줄게. 무언가에 감사한다는 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음미한다는 뜻이야. 주변에는 이미 멋진 것들이 흘러넘치고 있을 거야. 그 멋짐을 알아보고 음미하면 너의 탁월한 안목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테고 음미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행복의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이 너를 위해 해주는 일, 매일 보는 풍경의 아름다움, 당연하듯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 행복의 문턱을 낮추면 너의 생활이 상당히 멋진 것들로 흘러넘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느끼면서 감사해야 하고 감동해봐. 그럴수록 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감동을 받게 될 거야. 돈이 많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당연히 그러고 보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하긴 흔히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만약 지금보다 돈이 더 있다면 무엇에 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뿐이야.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생각부터 하는 건 좀 한심하지 않나요? 그럼 너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지만 좀 아깝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쓸 데가 정해져 있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혹시 학생 때 돈에 쪼들려 본 적이 없어? 당연히 있죠. 용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 때 친구가 노트북이 갖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일 잘한다면서 보너스까지 줬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도 부족한 돈은 할머니한테 받아서 예상보다 빨리 노트북을 샀어요. 그때 참 부러웠었는데. 거 봐. 예? 뭐가요?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갖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렇게 명확히 바라는 사람은 의외의 곳에서도 돈을 끌어올 수가 있어. 한번 상상해봐.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치자. 아는 사람이 됐든 돈 좀 줘 라고 하는 거랑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니 돈 좀 줄 수 있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어느 쪽에 돈을 주고 싶겠어? 그거야 당연히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거든. 돈이 생기면 이거 살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 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을 막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상 흐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 쓴다는 전제하에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나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벌고 나서 쓰는 게 아니야. 벌기 전에 쓸 것을 미리 생각해 둬야 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거야. 스트레스와 함께 쌓인 돈은 스트레스를 품게 돼.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공포심과 불안을 부채질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번 돈을 저축하면 거기에도 그 감정이 남게 돼. 저축을 댐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번 돈들은 오염된 댐이 되는 거지. 스트레스의 반동으로 돈을 막 쓰고 싶어지는 위험성도 있어. 게다가 우리는 서로를 불러들이는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는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착같이 저축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이게 돼. 가장 이상적인 것은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이 점점 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은 표정이 밝아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끌려가게 돼. 돈이 모인다는 것은 곧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야. 통장을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축이라는 댐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거야. 그런 반짝이는 댐이야말로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지.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혼다 고이치, 출판사는 동양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혼다 고이치, 마케팅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96년 배낭여행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귀국 후
아버지의 골프 회원권 판매업을 도우면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수완을 발휘해 기울어가던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한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 의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돈 할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나에게 말을 걸었냐고? 내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줄곧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돈 할배는 이런 나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돈 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러한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돈 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기쁨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돈을 흐르게 하는 에너지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들어봐. 우리는 늘 흐르고 있어. 그 흐름을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는 너희 인간들 마음에 달려있지. 그리고 우리의 흐름을 빠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단다. 흐름을 빠르게 하는 마음이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복습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흐르고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을 것. 이런 마음이 우리를 활발하게 흐르게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에너지가 돼. 내가 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야.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어느 쪽이 돈을 기분 좋게 받을까? 그거야 기쁘게 쓴 쪽이겠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이제는 알아챘겠지만 당연히 돈도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행복해진다. 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진실이 어떻든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돈이 그들 사이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흐름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월급을 받으면 기쁘지? 그런데 그 돈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쓴 돈일 거야. 그렇다면 네가 쓴 돈도 다른 누군가의 월급으로 쓰이겠지. 즉, 네가 돈을 씀으로써 네가 모르는 누군가도 행복해지는 거야. 누군가가 쓴 돈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쓴 돈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 흐름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 흐름은 영원히,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거야. 돈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돼. 왜냐하면 돈을 쓴다는 건 돈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돈을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흘러간 것은 다시 흘러온다라고 믿게 되니까. 다시 말해 돈을 잃는다는 공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돈을 남겨둔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지. 맞네요.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겠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돈도 언젠가 제게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부터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거야. 사람은 저마다 돈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갖고 있어. 이 그릇이 클수록 돈이 들어오기 쉬워지지. 그리고 이 그릇의 크기는 돈의 흐름을 얼마나 길게 상상할 수 있는가로 결정돼. 바로 눈앞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거야. 그 반면에 돈의 흐름을 멀리까지 내다보는 사람의 그릇은 저절로 커지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야. 바꿔 말하면 지금보다 좋아지고 싶어서지. 그런데 어딘가에서 너를 대신한 누군가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네가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지. 돈을 받으면 기쁜 것처럼 돈을 쓰는 것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도 돈을 쓸 때 꼭 떠올려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이야. 돈을 쓸 때마다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그걸 항상 자각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야. 많은 사람이 돈을 쓰는 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착각이야. 사실 돈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플러스로 만들어줘. 너희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네가 조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지.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해. 즉, 돈을 쓸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인간은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과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해. 그래서 돈을 쓸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돈을 잃는다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없게 되지. 이거야말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인드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려면 머리로 이해한 걸 마음으로도 느껴야 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음미하기가 최고지. 너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기쁨을 됐다,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처럼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말로 외치고 음미하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당연하지. 게다가 있는 힘껏 외치는 게 좋아. 물론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만 외쳐도 돼. 근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려면 요령이 필요해. 바로 행복의 문턱을 낮추는 거야. 너희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보통이다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구나.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게는 기쁨이나 감사를 느끼지 않게 돼. 즉, 행복의 문턱만 높아질 뿐이야. 문제는 돈을 쓰는 기쁨이나 감사를 음미할 기회도 줄어든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행복의 문턱을 낮추고 지금까지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게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요령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서 사는 거야. 이를테면 미소가 멋진 사람, 기분 좋게 응대하는 사람한테 사는 거지. 그러면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다 보니가 아니라 물건을 살 때는 좀 더 그 점을 의식해야 돼.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인상이 좋네 라거나 멋진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사는 거야. 물론 애초에 돈을 씀으로써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레 생기기 마련이야. 하지만 기쁨과 감사를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 좋은 기분으로 물건을 산다라고 의식하는 것도 필요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훈련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홈스테이 할 곳을 발견하는 거야. 하루 종일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말문이 빨리 트이겠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돈을 대하고 싶으면 돈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 쉽게 말해 행복한 부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행복한 부자 중에서는 책이나 동영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보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돈을 대하는지 알 수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죠?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키포인트는 상상력이야. 내가 쓴 돈이 어디로 갈지 가능한 한 멀리까지 상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카페에 낸 돈은 그곳 직원의 월급으로 나가게 돼. 또는 재료를 사는 데 쓰이겠지. 만약 그 카페 직원이 학생이라면 받은 알바비로 좋은 옷을 사거나 친구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상상해 보는 거야. 금액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씀으로써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풍요로워지거든. 이 훈련은 스스로가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걸 실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마음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돈을 쓸 때마다 풍요로움의 흐름을 상상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신을 실감하는 반복 연습이 필요해.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 빠지면 자신의 기쁨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돼. 예를 들어 네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너를 위한 거잖아? 그런데 동료들을 위한답시고 무리해서 매일 10잔씩 산다고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면 결국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쉬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쓴 돈.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 어떤 기쁨을 만들어낼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이 아니니까 대부분 쉽게 쓰지. 그러니까 쉽게 벌어서 쉽게 쓰고 또다시 쉽게 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완성되는 거지. 대부분은 돈 버는 법을 갑자기 바꾸는 걸 힘들어해. 그러니까 우선은 쓰는 법부터 바꿔보는 거야. 쉽게 벌고 싶으면
쉽게 쓰면 돼. 전에 말한 투영 이야기를 떠올려봐. 투영이라면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타인도 기쁘게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받을 때도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죠. 돈을 쉽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쉽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돈을 쉽게 쓰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 훈련이라고 해봤자 간단해. 우선 1,000원 정도를 아무 생각 없이 써봐. 만약 이 정도의 금액은 평소에도 별 생각 없이 쓴다면 5,000원이나 10,000원을 써보는 거야. 지금까지는 고민하며 썼던 금액을 한번 쉽게 써보는 거야. 그리고 점점 더 금액을 올려봐.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쉽게 돈이 들어오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야.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써보라는 거야.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돈을 써야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왜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써보라고 하는 거냐면 그건 쓰는 법이 추후 받는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없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자신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돈을 받아도 괜찮다는 뜻이랑 똑같아. 가치가 있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 인간의 고민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함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 문제는 그런 생각은 돈을 받기 어렵게 하는 마인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인간은 가치가 없으니 그런 사람은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야. 그럼 돈 할배,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써보는 거야. 생각을 잠시만 비우고 한번 낭비를 해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돈을 써보라는 거야. 게다가 없어지면 속이 좀 쓰린 금액이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한 젊은이한테 이 방법을 권한 적이 있거든. 그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엄청 짜릿한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게다가 순식간에 매출까지 늘었대. 승부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돈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돼. 그럼 어디에 써야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까? 바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돈을 써보는 거야. 원래 돈은 자신의 여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 즉 이득을 보지 못하는 곳에 돈을 일부러 써보라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바로 기부야.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한 기부는 나에게 조금 큰 금액을 낼 때 효과가 있어. 지금 당장 기부를 해야 돼. 결심이란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흐지부지 되거든. 지금은 힘드니까 라면서 뒤로 밀어버리면 힘드니까 돈을 못 낸다라는 상황만 계속 반복될 뿐이야.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냅다 질러버리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된다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도 기쁘겠지? 그런 사람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돈들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지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걸 실감하면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다 보면 자연스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럼 들어오는 돈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2명, 3명, 그리고 10명, 100명도 기쁘게 하고 싶어져. 그러다 보면 돈이란 무진장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너도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더 실감하면 좋겠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사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야. 세일 때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은 평소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면 결국 싼 가격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만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 세일한다고 덥석 사지 말라는 거야. 예컨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세일 때 충동 구매로 산 물건을 선물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멋진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그런 발상으로 물건을 골라야 돼. 나도 모든 절약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무조건 싸게 사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신기할이 많지 자신도 싸게 팔리게 돼. 돈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건 한 몸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파는 물건에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강하면 다른 사람도 네가 파는 물건에 돈을 아끼려는 경향이 강해져.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싸게 산다와 자신의 일을 싸게 판다도 한 몸이니까. 나를 최고가로 팔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그 2번째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야. 감사와 감동이요? 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돈을 쓰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였지?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감사의 효과를 알려줄게. 무언가에 감사한다는 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음미한다는 뜻이야. 주변에는 이미 멋진 것들이 흘러넘치고 있을 거야. 그 멋짐을 알아보고 음미하면 너의 탁월한 안목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테고 음미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행복의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이 너를 위해 해주는 일, 매일 보는 풍경의 아름다움, 당연하듯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 행복의 문턱을 낮추면 너의 생활이 상당히 멋진 것들로 흘러넘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느끼면서 감사해야 하고 감동해봐. 그럴수록 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감동을 받게 될 거야. 돈이 많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당연히 그러고 보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하긴 흔히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만약 지금보다 돈이 더 있다면 무엇에 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뿐이야.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생각부터 하는 건 좀 한심하지 않나요? 그럼 너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지만 좀 아깝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쓸 데가 정해져 있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혹시 학생 때 돈에 쪼들려 본 적이 없어? 당연히 있죠. 용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 때 친구가 노트북이 갖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일 잘한다면서 보너스까지 줬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도 부족한 돈은 할머니한테 받아서 예상보다 빨리 노트북을 샀어요. 그때 참 부러웠었는데. 거봐. 예? 뭐가요?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갖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렇게 명확히 바라는 사람은 의외의 곳에서도 돈을 끌어올 수가 있어. 한번 상상해봐.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치자. 아는 사람이 대뜸 돈 좀 줘 라고 하는 거랑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니 돈 좀 줄 수 있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어느 쪽에 돈을 주고 싶겠어? 그거야 당연히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거든. 돈이 생기면 이걸 살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 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을 막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상 흐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 쓴다는 전제하에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나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벌고 나서 쓰는 게 아니야. 벌기 전에 쓸 것을 미리 생각해 둬야 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거야. 스트레스와 함께 쌓인 돈은 스트레스를 품게 돼.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공포심과 불안을 부채질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번 돈을 저축하면 거기에도 그 감정이 남게 돼. 저축을 댐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번 돈들은 오염된 댐이 되는 거지. 스트레스의 반동으로 돈을 막 쓰고 싶어지는 위험성도 있어. 게다가 우리는 서로를 불러들이는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는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착같이 저축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이게 돼. 가장 이상적인 것은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이 점점 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은 표정이 밝아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끌려가게 돼. 돈이 모인다는 것은 곧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야. 통장을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축이라는 댐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거야. 그런 반짝이는 댐이야말로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지.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